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 바로 창문인데요. 창문은 비싼 집이든 저렴한 집이든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간 요소거든요. 창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축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창이 일정 사이즈까지 늘어나는 거는 실제 거기 벽을 만들어서 단열재 채워서 내벽, 외벽 마감을 하는 것보다 뭐 저렴할 수도 있어요. 이제 고정창 자체만은 거는 프레임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고정창을 활용하는 디자인을 더 제안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창문 하나라도 그냥 일반적인 비율로 해서 일반적인 그냥 딱 벽에 있는 창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 가로로 긴 창이 아래로 있다거나 세로로 긴 창을 놓는다거나, 네, 이렇게 폭이 좀 좁거나 세장한 비율의 창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또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 창문 하나가 실내에서 봤을 때 또는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일반적인 비율의 창문을 비율이 벗어나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목이 가게 되고 좀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이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창문 개부부 디자인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건축비 예산을 줄일 수 있나요? 이 창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유민미술관, 예전에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긴 띠창 담장이 하나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양쪽에 물이 내려오는 이 좁은 길을 쭉 걸어서 내려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유채꽃만 보여요. 근데 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그 끝에 다다라서는 사람 시선 눈높이에 딱 맞아서 저 멀리 이제 띠창 안에 성산일출봉이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각도와 이 사람 시선의 눈높이는 긴 띠창을 활용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떤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개구부 하나로서 이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되게 좀 새로웠었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도 많고 바람도 많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름이 굉장히 바람에 이제 지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 들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게 이런 프레임 안에 갇혀져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서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공간 안에서는 그 하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착용이 잘 된 것 같아요. 창문이나 개구부 디자인이 벽체뿐만 아니라 하늘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느꼈던 프로젝트였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거창의 단독주택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사이트가 거의 동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옆집이 있고 뒷집이 있는 상태였었는데, 일반 택지처럼 바둑판식으로 이제 사이트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다른 집들처럼 동향으로 뷰가 좋으니까 동향으로 집을 앉혔을 때는 옆집과 뒷집이 좀 보이게 되는 컨디션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짝 남향으로 이렇게 30도 정도를 틀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면과 옆면, 뒷면이 모두 이웃집과의 창을 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거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진입할 때부터 들어와서 거실창 또는 세로로 긴 창이라든지 아니면 드레스룸 창, 욕실 창, 그리고 뭐 다이닝룸 창, 이런 다양한 창들이 이웃집이 절대 보이지 않게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서도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고, 거창 프로젝트 내부 공간에서도 이웃집과 이제 시선이 부딪히는 불편함 없이 양쪽에 있는 산들과 멀리 있는 조망들을 좀 전망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단순히 일반적인 형태로 지었다면은 큰 어떤 디자인 요소가 평범했겠지만 살짝 틀어서 배치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여러 창문의 디자인들을 실내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 사례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산을 줄이는 게 목적이긴 한데, 반대로 또 평수 면적 대비해서 예산에 한도를 안 두고 좀 멋있는 집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거꾸로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중정을 많이 제안을 드리는데요. 경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외피 면적을 늘려서 조금 더 재밌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고요. 가운데 그래서 거실 공간을 조금 더 앞으로 빼면서 그 가운데 공용 공간에 중정을 하나 집어넣게 됐어요. 평소에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던 공간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거실에서도 멀리 있는 마당뷰와 또 근경에 있는 중정뷰 두 개를 다 창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2층에서는 이 중정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거실 영역은 이제 별도로 이 중정으로 인해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층고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층고 계획도 조금 더 자유롭게 이 방들과 거실과 2층 방 이런 층고들도 단면에서 재밌는 요소들이 나오게 되었고, 낮은 테라스에서는 중정을 바라보고 높은 테라스에서는 좀 마당 멀리 뷰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테라스를 만들어냈는데, 중정 하나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또 재밌는 공간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예산을 줄이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예산을 거꾸로 더 들여서 중정이나 좀 재밌는 건축적인 요소들이 들어간다면 일반적인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공간감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외장은 아돌프 로스라는 건축가가 외장보다는 내부 공간에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외장보다는 실내 공간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도 디자인보다 더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동선이나 또는 공간을 묶어 놓는 이런 그루핑 또는 조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것들을 제안을 한다면은 생활하면서도 이런 공간감을 통해서 디자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선이 바로 순환 동선인데요. 순환 동선은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주택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지역 같은 어린이들 위한 건축물에서도 많이 보이는데요. 순환 동선이라는 게 계속 공간들을 거쳐면서 이런 공간감들을 느껴나가기 때문에 공간의 연속성이 생겨나게 되고, 공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또 동선도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문의 방향이나 문의 위치나 또는 복도의 방향을 조금만 고민을 한다면은 순환 동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순환 동선을 활용하는 것도 비용을 들이지 않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작업했던 것 중에 최고의 순환 동선은 어떤 거예요? 아까 황금 비율로 디자인했던 군산 미장동 단독주택 프로젝트가 순환 동선이 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비례감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다면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현관에서부터 순환 동선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현관에서 팬트리 문을 열면은 다용도실로 연결돼서 주방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일반 동선인 중문을 연결하면 거실로 나오게 되는 이런 순환 동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순환 동선은 이제 기능적으로는 서비스 동선 개념으로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을 봐왔을 때 이걸 가지고 팬트리로 들어가서 바로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동선이라든지, 또는 주방에서 발생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들을 분리수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뒷문으로 나가는 대신에 현관문으로 나갈 수 있게 이런 팬트리 공간을 마련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기능적으로도 만족이 되고,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내 동선을 선택할 수가 있죠. 옛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관 통해서 복도 통해서 주방, 다이닝 공간과 주방으로 와야지만 다용도실로 올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쇼컷을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중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팬트리 공간 이용해서 다용도실과 주방으로 바로 직접 갈 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층에서는 이런 순환 동선을 제안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2층에서는 화장실과 욕실을 하나만 두면서도 안방과 아이들 영역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방에는 문이 두 개가 있죠. 안방 출입문, 그리고 드레스룸 출입문. 그리고 드레스룸에도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안방 출입문과 파우더룸 출입문. 그래서 안방에서도 드레스룸 통해서 파우더룸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복도에서도 아이방 영역을 지나서 파우더룸으로 올 수도 있는,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순환 동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욕실과 화장실을 하나만 둠으로써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비싼 외장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비율을 활용을 한다면 외장이 충분히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집을 배치할 때 또는 창문을 디자인할 때 바라보이는 풍경과 또는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비율감을 잘 조정한다면 또 디자인이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 공간을 순환동선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이런 동선들을 활용한다면 공간들마다 느낄 수 있는 공간감들이 주는 또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도 좀 예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에 이어서 또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